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 인사를 금요일에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월요일부터 정말 힘든 시장 잘 견뎌내셨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는 그래도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사실 오늘 장 시작을 하자마자 환율에 대한 속보들, 그리고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는 속보들이 계속해서 들려와서 뉴스를 보는 게, 그리고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참 무섭고 또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를 여기서 그만할 것이 아니라면 저희 방송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이런 시장 지수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일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까지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바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떠 있는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잘 견뎌내셨는지 함께 팁도 공유해 보시고 또 투자 전략도 공유를 해 보시면서 방송 더 재밌게 그래도 힘내시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런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 모셔보겠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종자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인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를 함께 남겨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청자분, 이제 그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서 먼저 힘내라는 말씀보다는 같이 견뎌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도 사실은 도망가지 않고 항상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도망가버리면 사실은 이게 끝나버리는 건데 옆에 있으면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기회는 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입니다. 네, 그 누구보다 힘내고 계실 분들이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견뎌내자라는 인사와 함께 오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이 QR코드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됩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자동으로 입장이 되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문자로 입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알려드리면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함께 견뎌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시장 지켜보시는 마음은 또 함께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지난주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락장 시작할 수 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하방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상 그래도 하락폭이 크게 나오니까 사실은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기, 세종 메디칼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도주 종목들은 상승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하락이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감 시황을 봤더니 참담한 하루, 코스피는 연저점, 코스닥은 700이 붕괴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게다가
코스피, 코스닥이 간만에 큰 폭의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3%, 코스닥은 마이너스 5%가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마 지수가 하방으로 방향성이 결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30원 정도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1,400원도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한간에는 더 올라갈 거란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지금 시장이 특히 주식시장이 안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그만두시고 떠나신 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아마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하방으로 지수가 흘러내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급락장에도 상한가 종목과 주도주는 나오는데요. 오늘 상한가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하고 STX라는 종목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사실 제가 제약 바이오 중에 가장 어렵다는 임상 3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임상 3상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이 난소암 치료제죠. 글로벌 임상 3상에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는 상한가에 들어갔다. 앞으로 흐름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역배열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TX 같은 경우는 오늘의 이슈는 액화수소형 밸브 개발 소식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있고요. 더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니켈에 대한 광산 지분 가치가 부각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그 니켈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슈이므로 STX도 상한가에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한 두 종목은 내일도 흐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저는 대우조선 해양 흐름이 아주 좋아질 거라 보고 있는데 시간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우조선 해양도 내일부터 흐름 한번 같이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런 급락장에서도 상한가 종목들은 나오고요. 빨간불 켜는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수가 적은 게 문제일 텐데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라면 이렇게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재료를 가진 종목들 함께 포트에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STX 두 종목 상한가 안착을 해줬는데요. 신약 이슈가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니켈 품귀 우려된다는 전망에 그리고 액화수소용 밸브 개발 소식 전한 STX 오늘 상한가 좋은 재료로 안착했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나긴 지난한 여정을 통해서 매각 이슈에 지금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 역시 앞으로 함께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금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공개를 해주셨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떤 성과 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공개해 주셨던 SM 바로 정말 단기간 만에 5.98% 수익률 쌓아 올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0일 공개가 됐던 금강철강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8%가량 수익을 올렸었는데 이후에 추가로 급등이 나와서 16.8% 수익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9월 21일 공개해 주셨던 GSE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3.3%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월 22일 공개해 주셨던 가온칩스 아무래도 이번 지금 와일드카드 수익률 표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로 상승을 또 한 번 만들어내줬기 때문에 19.68%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EV 첨단 소재 9월 23일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를 해주셨는데 4.07%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장이 맞나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어려운 시장에서도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드시 선사를 해드리겠다라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마음이 이렇게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수익률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중에서도 가온칩스, EV 첨단 소재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사실 오늘도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가온칩스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ARM 이슈가 최근 이슈 중에 가장 핫하고 신선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온칩스 보신 분들은 오늘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가온칩스 일봉하고요,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가온칩스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오늘 고점 34,350원까지 갔는데 지금 봐서는 단순한 일봉 같아 보이지만 사실 분봉상 흐름은 초반엔 좋지는 않았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초반에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쭉 밀렸다가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시가 부근을 거의 깰 것처럼 하다가요. 막판에 올려줘서 끝났는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 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매수는 제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근 나온 이슈 중에 가장 강한 가온칩스의 ARM 이슈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한번 베팅해 보실 수도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 시작하고 굉장히 많이 밀려가지고요. 이게 눌리는 구간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눌린다면 만약 중심값인 2,000원까지 눌릴 수 있다 생각을 했지만 다행스럽게 분봉상으로는 막판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EV 첨단 소재 지금 눌렸다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 EV 첨단 소재, 가온칩스 내용들을 혹시라도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이 굉장히 안 좋죠. 제가 노란톡방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올해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하루에 1개, 3개 종목 주도주로 뽑아가지고요. 거기에 공략 지점 오픈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 시장 안 좋다고 해서 움츠러들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손절하고 떠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라도 주도주 매매를 해보시면서 노란톡방에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제 생각으로는 신용 미수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에 마이너스 하한가로 시작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한 3일 정도 되면 반대 매매 물량들이 끝나니까 아마 오늘부터 화수목은 반대 매매로 시장은 하락 출발, 급락의 출발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방이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건대 가온칩스, 세종메디컬, 대우조선해양같이 오르는 주도주는 매일 나오는 거고요. 오늘 보면 가온칩스, 세종메디컬도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포기하지 않고 제가 드릴 테니까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종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 잘 견뎌내고요. 좋은 장은 비중 매팅해서 크게 수익 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현재까지 시장을 이끌고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400개 종목 중에 1개에서 3개는 보이시는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힘내는 것보다는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대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이 나왔고 더불어서 화수목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 추가 하락 예상을 좀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온칩스, EV 첨단 소재처럼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온다. 시장이 안 좋다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소액으로라도 작은 수익이라도 보시면서 주도주 매매에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샵 0082번 언제나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이면서 수익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시장 매매 포기하지 마시고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견뎌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까지 좀 깊게 들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캐스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권 후보생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3위권 후보생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황금 ST 후보생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기획사에서는 나이스 평가 정보,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푸른 저축은행 이렇게 세 후보생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황금 ST 후보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10.06%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8,7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황금 ST 주요 포지션 1차 비철금속 제조, 그중에서도 스테인리스인데 오늘은 니켈
비축량 감소에 대한 이슈로 함께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나이스 평가 정보 만나보고 계십니다. 역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었고 1.39% 상승폭 기록을 해줬습니다. 14,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주요 포지션, 개인, 기업 신용평가, 온라인 정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푸른저축은행입니다. 9.15% 상승폭 기록을 해줬고요. 15,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은행주입니다. 네, 이렇게 새 후보생들 모두 오늘 3위권에 오른 후보생들 시장을 이겨내는 모습 보여준 빨간불 켜준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이용주 디렉터님, 네. 오늘 이 새 후보생 중에서 어떤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 주실 건가요? 저는 황금 ST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황금 ST 현재 뭐 니켈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 보여줬었죠. 네. 사실은 지금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은 사실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항상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 보셔야 되는데 지금 황금 ST 같은 경우는 니켈 부족한 우려에 STX가 상한가를 갔는데 니켈 관련주가 STX도 있지만 황금 ST, T플렉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T플렉스는 4% 올랐고요. 황금 ST는 10%가량 올랐고 STX는 상한가를 갔다. 황금 ST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사실은 고점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22%까지 올랐던 종목인데 종가 근처로 했을 때는 10%로 마감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장주는 STX가 대장이기 때문에 상한가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황금 ST를 같이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황금 ST도 나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게 윗꼬리가 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윗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대금도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황금 ST 내일 바로 상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황금 ST 관종에 넣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 있고 윗꼬리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준 황금 ST. 재료도 니켈로 있고요. 대장주인 STX는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황금 ST 내일부터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드리면 대장주인 STX는 상한가 안착, 2등주인 황금 ST는 단기 매물대 소화이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 상승 기대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금 ST 내일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한 22%까지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던 황금 ST였는데요. 자, 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개별 종목들,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황금 ST 국내외 제강사의 스테인리스 코일을 공급받아서 절단, 가공하고 있는 업체인데, 자, 이 스테인리스 코일에 필요한 스테인리스강 원재료 니켈인데 이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판가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이렇게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시장 반응 보면서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시장 반응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결정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나이스 평가 정보 푸른저축은행은 사실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이 도래할 때마다 조금 주목을 받던 종목들이잖아요. 사실은 나이스 평가 정보 푸른저축은행 중에 특히 푸른저축은행 오늘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푸른저축은행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금융주 중에 중소형 금융주, 푸른저축은행하고요, 제주은행,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심을 하는 회사까지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푸른저축은행은 사실은 제가 오늘 차트를 보면 오늘 그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다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는 오르겠지만 푸른저축은행 바로 오르는 것보다는 지지받거나 하락하고 횡보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10,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올랐으니까 60%가 올랐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은 무너지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정확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점에서 윗꼬리 양봉은 단기적으로 이
차익 물량의 소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빠질 것 같아서 제가 푸른저축은행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료가 딱히 없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상승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밀렸고 지금 20일선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래대금이 최근 1년 동안 전혀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나마 재료를 찾아봤더니 9월 19일 날 8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결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9월 19일 날 차트를 보더라도 급등한 자리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월 19일 이날이거든요. 양봉으로 해서 3%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거래대금도 터지지 않고 역배열이고 현재 21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은 오늘 급등도 나와줬는데요. 고점에서 윗꼬리 양봉이 나오면서 이 모습은 차익 물량의 소화라고 보여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당장 또 추가로 올라주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횡보하거나 하락할 거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캐스팅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들은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지켜보지 않을 가치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최근 1년 동안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8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그런 소식에도 시장의 반응은 없었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시면서 캐스팅에서는 최종적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결과로 3위권에서는 개인기획사의 황금 ST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2위권 후보생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에서는 한국토지신탁 후보생, 기관기획사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ST큐브 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개인기획사의 한국토지신탁 후보생입니다. 오늘 5.28% 하락이 나왔고요. 1,43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부동산 투자 신탁, 토지 개발 신탁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만나보고 계십니다. 역시 오늘 파란불 켰고요. 1.56% 하락 나와서 63,1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ST큐브도 만나보시죠. 오늘 2위권 후보생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6.03%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22,8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전자부품 이쪽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 쪽으로 오늘은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만나봤는데 자,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두 후보생이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과연 어떤 후보생을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2위권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ST큐브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줬던 ST큐브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사실은 ST큐브 캐스팅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선 이런 힘든 장에 양봉이 나왔고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재료를 좀 확인해봤는데 ST큐브 같은 경우는 항암 면역 치료제, 면역 관문 억제제 이런 바이오 신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ST큐브는 차트도 우상향이고요. 오늘 21선에서 6% 가까운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확인해봤더니 9월 26일 오늘이요. ST큐브 주가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고 신약 호재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 호재가 뭐냐면 11월 달이죠. 지금 다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 신약인 HSTC 810이라는 그 신약이 일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발표한다고 하면 좋기 때문에 발표하는 거지 안 좋기 때문에 발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신약에 대한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이제
강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신약 같은 경우는 특히 1상과 2상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매매하기 정말 좋으나 3상까지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상과 2상은 유해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해한지 안 한지 이걸 보기 때문에 1상, 2상은 굉장히 기대감도 좋고 통과될 수 있는 확률도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T큐브 차트를 보면 자 보십시오. 21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고요. 11월이기 때문에 약 2달 동안의 기대감이 적용된다면 ST큐브 추가적으로 전고점 구간인 25,000원 또는 27,000원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장이죠. 힘든 장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 재료가 있는 ST큐브를 관심 종목에 넣고 내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ST큐브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21선에서 6%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ST큐브는 오는 11월 열린다고 하죠. 미국 면역항암학회에서 면역관문 억제제 혁신 신약 HSTC 810의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있다는 점 짚어주시면서 2위권에서는 ST큐브 최종적으로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하반기에 신약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주가에는 그게 전혀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랩시마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오래됐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뭐 삼형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랩시마 같은 경우는 유럽 전문 매체에서 효능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치료제라고 항상 호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맞춤형 치료제의 운영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랩시마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질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약이 과거 몇 년 전부터 랩시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랩시마가 아무리 좋고 안 좋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이 좀 안 되는 느낌에 있습니다. 차트에 그런 답이 나와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차트를 길게 보더라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최근에 반등이 나오다가 차트 다시 보면 22선을 다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상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는 좋은 것도 많고요. 저도 알고는 있지만 HLB,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정말 오래된 그 약들이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랩시마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신선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드라마틱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지수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수를 부양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야기 램시마 SC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어제 오늘 새롭게 등장한 신약이 아니고 오랫동안 시장에서 이슈가 돌았던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신선하지 않다. 더 이상 이 재료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캐스팅을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뭐 제약바이오 제외하고 한국토지신탁이 리스트에 오른 점은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동산 신탁 회사에 대한 매수세가 좀 몰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접근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주식시장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 하반기까지도 좋다는 말이 더 없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모두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대중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자들은 하반기까지 좋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오늘 한국 토지 신탁을 매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빠지면 부동산에 몰린다. 이런 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금리가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하려면 보통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금리는 오르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과 또는 조합이 얼마나 될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 게 한국토지신탁 차트에 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가 건설주를 대변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합원을 모아서 신탁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는 회사는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연일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최근에 21선도 깨버렸어요. 깨버렸기 때문에 저는 21선 깬 것도 큰일이지만 52주 신저가이거든요. 1,430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증시가 안 좋으면 원래적으로는 거시로 봤을 때는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맞는 거지만 증시가 안 좋은 이유가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셀코리아인 외국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한국 토지 신탁,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수 하락에 의한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토지신탁 오늘 개인 기획사의 매수세를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가 넘는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52주 신저가를 맞이하고 있는 형국인데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지만 지수 하락에 따른 흐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혹시나 한국토지신탁 신규 접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용준 디렉터님의 이런 코멘트 함께 기억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ST큐브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는데요. 사실 오늘 좀 불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혹시나 캐스팅할 수 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의 이슈는 무엇인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일 장중에도 가장 빠르게 뉴스들, 이슈들 받아보고 싶고 또 시장의 흐름들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빠르게 따라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1위권 어떤 후보생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휴림 네트웍스 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기관 기획사의 KT, 외국인 기획사의 SK텔레콤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휴림 네트웍스입니다. 오늘 4.21%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1,36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무선 기지국 안테나, 중계기 안테나 제조 도소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휴림 로봇과도 좀 지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KT 만나보시죠. 오늘 1.24% 역시 빨간불 켜줬습니다. 36,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유무선 통신사업 위성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SK텔레콤입니다. KT에 이어서 SK텔레콤까지 주요 포지션 동일하고요. 1.52% 상승 나와줬고 53,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 어떻게 보니까 다 통신과 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을 최종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앵커님의 통신사가 여기 있습니까? 네, 저는 있네요. 그러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SK텔레콤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제 통신사는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네요. SK텔레콤을 캐스팅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우선 SK텔레콤하고 KT 둘 다 통신사이긴 하지만 차트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 정보통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등 통신사라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 KT, AGU플러스가 있는 것 중에 1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오늘 차트에 좀 답이 좀 있다 생각되고 내일도 SK텔레콤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차트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KT하고 차트가 완전 다르거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전고점 구간인 바로 윗 구간이 54,000원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56,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재료를 찾아봤더니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사족인 느낌에 있고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맞은지 틀린지 내일 봐야 되는데 지금 9월 30일이죠.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 방어주. 왜냐하면 경기가 좋던 안 좋던 간에 꾸준히 매출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통신 요금을 내기 때문인데 경기 방어주이자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30일이 말일이죠. 정확히 보면. 그 전날은 배당락이 있긴 하지만 우선 배당을 노리고 차트가 나와 있고요. 배당을 받으면 보통 배당률을 봤더니 매 분기 0.9%에서 2.8% 정도를 배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은행 금리랑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분기 배당이니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내일 아마 9월 29일까지도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캐스팅했습니다. 네, KT와 SK텔레콤 모두 대표적인 통신주입니다. 하지만 차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SK텔레콤은 바닥에서 전고점인 54,000원 돌파를 해서 56,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SK텔레콤 더불어서 분기 배당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들어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말씀을 해주셨지만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이렇게 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새어 나올 때마다 좀 부각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KT 차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KT 차트를 바로 볼게요. KT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당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차트에서 바로 답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역배열이고요. 22선 저항을 오늘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KT가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매물대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SK 차트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고 21선 위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라면 KT 같은 경우는 반대로 21선 저항에 걸려 있고요. 21선 돌파가 내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항을 돌파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어려운 게 여기에 이렇게 단기 매물대들이 있고요.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면 매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매도하는 물량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KT보다는 SK텔레콤을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노란 톡방에도 KT보다는 SK텔레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휴림 네트워크도 말씀드릴 텐데요. 휴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차트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전에 더 HQ라는 회사가 회사명을 바뀌고 지금 휴림 로봇이 경영권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래도 정지됐고 액면 분할하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 휴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전자통신 분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 26일 날 오늘자 기사죠. 휴림 네트워크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휴림 로봇 경영권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존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지난 20일 날 이미 휴림 네트워크스는 휴림 로봇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휴림 네트워크 좋아질 수도 있겠죠. 휴림 로봇이 인수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가야 될 길이 좀 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HQ가 상호를 휴림 네트워크로 변경된 거는 9월 25일 날 또 기사가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1선에 저항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저는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만 가려고 하면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접근하지 마시고 흐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림 네트워크는 제가 느끼는 건데 61선 저항의 돌파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T 그리고 휴림 네트워크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KT도 좀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통신주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서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거기다가 배당 매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짚어주셨고요. 단순히 시장이 흔들리니까
지금 통신주 담아야 될 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담기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물대도 적고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 포트에 담아 보시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수고를 줄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래도 1위권에서 SK텔레콤을 캐스팅을 해주셨고 KT는 탈락을 시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KT 현재 차트를 보면 역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21선 저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캐스팅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면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는데 자, 이 이야기는 휴림 네트워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매도 물량 나오고 올라가려고 하면 매도 물량이 또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최종적으로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다만 휴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61선 저항 돌파가 관건인 만큼 이 부분은 함께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위권에서 외국인 기획사의 SK텔레콤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는데요. 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이런 지수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포트에 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 종목이나 담아볼 수는 없겠죠.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시장에서 그날 강한 종목들 주도주 위주로 거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082번 문자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3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황금 ST, 2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ST큐브, 1위권에서는 역시 외국인 기획사의 SK텔레콤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만큼 이 시간 더욱더 기다리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은 많이 힘들지만 앞서서 방송 초반에 보여드렸던 대로 지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만큼은 빨간불 켜면서 힘차게 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공개가 될 종목에도 각별히 눈여겨보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대우조선해양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방송 초반에 함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바로 그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매매를 좀 잘하고 여러분께 항상 리딩할 때 그 말씀드릴 때마다 주도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지수가 하락을 해도 하루에 1개에서 3개, 5개 안에서는 항상 상승,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저는 대우조선해양하고요. 대우조선해양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오늘 9월 23일 재료인데요. 대우조선해양 21년 만에 한화에 팔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부 사는 매각 확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통매각 방식이고 팔리는 금액이 2조 원 안팎이기 때문에 한화는 아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한화가 아무래도 무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라든지 또 군함에 대한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방산주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도 이번 기회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각 금액은 현재 약 2조 원 규모이고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시총이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어제자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비싼 금액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하나그룹이 이미 2008년도에 대우조선해양을 6조 원 이상을 들여서 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부 대우조선해양의 일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요. 세계 금융위기 이런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훨씬 좋아졌죠. 지금 대우조선해양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가 지금 일봉이고요.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고 연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봉을 보여드리면 2008년이라고 하면 이 구간이거든요. 2008년 가장 비쌀 때 구간입니다. 가장 비쌀 때 6조 원에 베팅을 해서 안 됐는데 하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내려버리니까요. 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죠. 2조 원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된다면 한화에게는 기다렸지만 아주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에서는 한화가 아무래도 돈을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더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외에서 시간외에는 마이너스 7%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료를 봤더니 재료가 바뀐 재료가 없기 때문에 내일 흐름 보면서 한번 노란톡방에 대우조선해양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 이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눌려있긴 했지만 제가 조선주의 빅사이클도 말씀을 드리고 매각에 대한 이슈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눌리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거고 대우조선해양 내일부터 흐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시작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이 재료가 변질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은 이 재료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승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되고요. 내일부터 급등이 예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제가 대우조선해양 관련 뉴스하고요. 재료, 공략법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힘든 장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수익을 좀 보시고 힘내시고요.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방송 초반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의 차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한화도 조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5.29% 한화는 하락이 나와서 25,9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한화는 앞으로 좀 혹시나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이제 물건을 살 때 인수와 피인수를 할 때요.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자본이나 잉여금이나 이게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돈을 인수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껴안고 가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호재일 수 있거든요. 하나도 무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통해서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시너지가 나오겠지만 당장 봤을 때는 2조 원이라는 돈을 우선 대우조선해양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화한테는 마이너스, 대우조선해양한테는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을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한화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방산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 군함까지도 나아가서 만들 수 있을 그런 재료는 충분하다. 하지만 현재 당장은 2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한화그룹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놓고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최종적으로 공개됐던 대우조선해양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바로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자, 대우조선과 한화그룹 2조 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 합의서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 오늘 시장에서 들려왔는데요. 자, 이번 MOU에 따라서 한화그룹 대우조선을 앞으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49.3%의 지분 그리고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테고요. 자, 대우조선해양은 반대로 피인수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난했던 그런 매각 과정의 어떤 결실을 맞이하게 될 만큼 주가의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개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바로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초반에 늘 언급을 해주고 계신 것만큼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지수를 이겨낼 수 있는 주도주 위주의 거래를 해보겠다.
조금 더 과장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나와 함께 가보자, 따라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든 장세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항상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샵 0082번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장 마음도 가다듬으시면서 함께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내일 시장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힘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까지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